한국에서는 교사들이 참 좋은 직업이죠. 방학 때면 교사들이 좀 쉬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던 북한의 교사들은 대부분 많이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고등중학교 선생님은 6년 동안 저희 담임했으니까 꽤 오랜 시간을 보고 함께 성장해 온 거죠. 초등학교 4학년, 고등중학교가 6학년까지 있으니까 선생님이 좀 가난했어요. 그 생각이 늘 마음속에 남아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중간중간 방학이 왔을 때도 선생님을 한두 번은 찾아갔는데 이렇게 매번 많이 찾아간 것 같진 않아요. 이 방학 때 있잖아요. 내려와서 1월 1일이면 서로 다른 대학교 간 애들, 그리고 사회에 남아있던 애들 한 1년차, 2년차까지는 찾아옵니다. 선생님 집에. 그러니까 애들 얼굴 보고 싶으면, 우리가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 집에 가면 아이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유대는 좀 돈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 고등학교 때 함께 6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같이 다니는 애들까지 전부 다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이들을 보죠. 선생님 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자는 것은, 대학교 졸업하고 2004년 이때부터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저는 선봉이라는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고, 라진이라는 지역이 시장이 큽니다. 그리고 저희도 집이 선봉에서 라진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라진 선봉시라는 게 선봉 지역과 라진 지역을 통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봉에 계신 교사들도 라진에 와서 교원 강습소 이런 데 가서 교원 강습 같은 거 1년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받는 게 있었을 거예요. 재교육 같은 거요. 그래 나왔다가 시장에 들른 겁니다. 시장에 들러서 뭔가를 구매하려고 딱 들어가는데 거기서 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여행객들이 오면, 중국인 관광객도 러시아 관광객도 이게 딱히 여행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관을 많이 가요. 그러니까 라진 시장은 좀 크게 해놨고, 중국 사람들도 좀 많이 와서 장사를 하고, 이래서 거의 전국에서 도매 같은 것도 많이 여기 들어와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상권이 정말 막 들끓어요. 반드시 해산물이나 수산물을 사기 위해서 거기 들리는 코스도 있고, 시장 참관이라고 해가지고 라진 시장 참관이 아예 국가가 지정한 여행 코스 중에 있거든요. 정규관광 중에. 거길 들어가는데 우리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가이드가 여기에다가 조선국제군컵여행사 안내통역은 누구 이런 거 약간 회사 다닐 때 쓰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대표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알고 다녀요. 그래서 선생님 봤죠. 실제 통역원으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 선생님은 그냥 말로만 들었지, 제가 일하는 걸 못 봤는데 외국인 쫙 달고 지금 들어가는 거 이래 보니까 부르지도 못하고 이렇게 난감해하는 상황.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쫙 들어가면 외국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북한 사람들 살짝 비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버스를 세우고 탁 내리는데 우리 선생님을 보고 막 깨야 막 그러면서 반가워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오래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 손님들을 데리고 안에 들어가서 통역 업무도 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이 어디 다른 데로 새지 않게끔 제가 또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업무도 있어요. 대렬인솔이죠. 대렬인설도 게을리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손님들 어디 들어가라고 중국 가이드하고 우리 부통역한테다 얘기를 하고, 제가 잠깐 옆에 자리를 비켰어요. 왜냐면 그냥 한 5분밖에 저는 시간이 안 났어요. 짧은 시간. 그래서 선생님을 모시고 옆에 친구 선생님이 같이 있었는데, 우리가 한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보면 또 알아요, 서로 누군지. 그러니까 저도 학교에서 되게 유명했기 때문에 모시고 당과류 파는 가게에 갔습니다. 줄이 쫙 과일이랑 있는 그 줄에, 그러니까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연미였는데, 그 아이한테 저희가 어릴 적에 걔가 막 유치원 다니고 그럴 때 막 예뻐가지고 데리고 다니고 유치원 가서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서비스 업무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걔 주라고 사탕 이만큼 한 박스, 과자 하나 한 박스 이렇게 사서 주랬어요. 그러니까 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사서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선생님 그분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100위안, 200위안이면 이렇게 돈을 주면서 당가류, 사탕과자 파는 그 장사꾼에게 이 두 분에게 똑같이 해가지고 당가류 이만큼 해라. 그리고 중국 돈을 그분에게 주면서 필요한 금액과 모자라는 금액을 다음번에 왔을 때 저한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손님들이 오면 여기 와서 그거 사드리겠다. 한마디로 고객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북한에 나와서 아이들 예술 공연 보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냥 가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공연 봐야 되기 때문에 과일이나 혹은 이렇게 사탕, 과자, 원주필, 볼펜 이런 거 사서 가자 이래서
시장에서 사가지고 그 다음에 공연을 5시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그 메타기 와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단가리를 팔아줘줬고 서로 좋잖아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살 수가 있지만 딱 들어와서 손님 보고 거기서 사지 말고 여기서 사. 내가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사줘요. 그러면 똑같은 단가를 해도 조금 1년 태워서 팔아도 되고 어느 정도 돈 태워서 팔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팔지 못하지만 저한테서 많이 팔 수가 있어요. 제 입김으로 인해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단골 외상도 주세요.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라 그러고 저는 빠졌어요. 그런데 제가 한 1주인가 2주인가 지나서 딱 갔는데 그 단가리 파는 아주머니한테 가서 우리 손님들 또 이렇게 사야 되잖아요. 그래 갔더니 그 이모가 그러는 거야. 날 보고 통역원 하세요 하면서 그 선생님들 그때 자기 잘해줬다 이렇게 사탕 과자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자기네는 사탕 과자가 필요 없으니까 제발 그 돈 좀 주면 안 되겠냐 그러면서 돈으로 해갔다는 게. 근데 이 사람도 단가류를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파는 금액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나는 100위안을 줬지만 100위안을 주고 이 단가류를 주라고 했지만 한 80위안 정도 돈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두 분이 80원씩. 그때 제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가 있고 자기네는 쌀이 필요한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단가류는 안 먹어도 되니까 돈 좀 주면 안 되겠냐 그랬대요. 그래서 이 이모가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단가류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지만 자기가 그 돈을 줬다고. 그때 되게 많은 울림이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게 무엇인지, 북한 사회에서 쌀의 귀중함이 무엇인지 그때 당시 아가씨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쌀을 사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거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쌀을 샀습니다. 그래서 한번 운전기사 이렇게 나가면 시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참관 이럴 때 운전기사한테 돈 주면서 쌀을 좀 실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운전기사들은 저희가 시장 참관 들어가면 버스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안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장 참관 안 가고 도적도 많고 이러니까 그냥 앉아있고 뭐 거기서 뭐 별거 사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갔다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서비스를 위해서 에어컨을 켜고 그 시장 입구에 버스가 모여있는 곳에 이렇게 항상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운전기사에게 말하면 운전기사가 그 시장의 아주머니들 보고 돈 교환하러도 나오고 아주머니들이 많아요. 그 아주머니들 보고 쌀 파는 아주머니에게 여기 쌀 50kg 가져오라 이렇게 하면 그 파시는 분들이 수레라 막 싣고 오세요. 우리가 한 3박 4일 정도 나가면 버스가 세팅이 됩니다. 이 기사 7410의 기사는 나랑 3박 4일 동안 함께 해야 될 기사다. 그래서 저희가 원정세관으로 나가면 금컵 여행사는 라진 선봉 지역 관광을 도는데 라진에서 그 원정세관까지 들어갔다가 반드시 돌아오는 그 골목에 뭐가 있냐면 선봉 지역을 돌아와야 돼요. 선봉 지역을 통과해서 라진으로 들어옵니다. 그 길목이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네 집으로 기사 보고 잠깐 들르자고 하면 사실 손바닥만 하기 때문에 읍내기 때문에 정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 집에 들려서 그 집 앞에다가 쌀을 부려놓고 이런 걸 했죠. 그 선생님이 되게 고마워하셨어요. 여러분 쌀 50kg, 100kg 막 이런 것은 생명줄이거든요. 그걸 두고두고 외우셨어요. 그 여러 번 그런 거를 했는데 그 쌀을 준 거에 대해서 그 교사들에게도 자랑하고 제가 쌀을 가져다 실어다 줬다면서.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되냐면 이러다 보니까 그 소문이 입소문이 자꾸 이러면서 또 동네가 또 조그만해요. 우리 이모한테까지 그 말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이모가 서운해 하시죠. 우리 이모는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항상 갈 때마다 용돈도 주셨고 제 학비 보태주신 분인데 제가 특별하게 우리 이모한테 쌀을 사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생각이 짧았던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받은 거에 비해서 내가 이걸 베풀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용돈을 드리고 이런 문화가 북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네 집에 가면 뭐를 사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것도 크게 없다 보니까 이 교육의 부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모도 분명 그 쌀이 필요하고 조카가 선생님에게는 쌀을 가져다 줬는데 자기한테는 가져다 주지 않았잖아요. 그걸 되게 서운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응? 아무개가 자기한테 우리한테 형제들에게 이모나 삼촌에게는 이런 거 해주지 않는데 선생님에게
쌀 주고 뭐 사주고 옷 사주고 겨울에 막 니트도 막 사드렸어요. 약간 그런 거인 것도 있었어요. 허세. 저에게는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걸 사서 선생님에게 드리면 친구들에게 입소문도 나고 내가 잘 나간다 이런 거 주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아예 라진 지역에 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느 만큼 직업이 좋은지 직업이 좋다고만 막연하게 생각하지 그 나를 어떻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크게 그 접촉점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철없는 그 마음에 나를 막 위세 좀 시뜩거린다는 게 뭐랄까 할까 허세 장렬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모가 서운하게 얘기했던 거죠. 그때 우리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야 너 선생님 집에다가 쌀이랑 이렇게 막 가져다 주느니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야 그거 이모가 듣고 기분 나빠하면서 나한테 얘기하더라. 응? 어떻게 이모랑 삼촌은 외면하고 선생님을 그렇게 쌀 가져다 주냐? 엄마는 이모네 집에다가 쌀도 안 사주고 그랬던 적이 없는데 이모가 막 서운해하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때 좀 아플싸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 보고 이모네 집에다 쌀 가져다 사서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쌀 1kg가 없어서 늘 집에 가면 죽물밖에 우리지 못하면서도 교원들은 학생들을 잘 키우는 직업적 혁명가라는 국가의 이야기만 들으면서 평생 배를 걸고 항상 죽만 드시면서 학교에 나와서 아이들을 힘없이 가르쳤던 우리 선생님. 북한의 교사들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A4 용지도 부족하고 볼펜도 부족하고 많은 것이 부족한 나라에서 늘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선생님 사는 거 볼펜도 없어서 아이들에게 비르각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빌각질 빌어서 쓰시던 선생님 그런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학교나 이런 교육에 와서 학교 가면 그 교육 4학년 연구실 5학년 연구실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볼펜은 당연한 거고 커피도 종류별로 있고 막 티도 종류별로 있고 이런 거 보면 북한은 선생님도 불쌍하고 아이들도 불쌍하고 전 국민이 정말 불쌍하다. 이렇게 북한 교사와 대한민국 교사와 비교가 되면서 마음이 짠해집니다. 아직까지도 그러고 살고 있을 우리네 선생님들 누구 탓일까요? 간혹 혹자는 대한민국은 대통령 다 욕하면서 그 사람들 한 거 아무것도 없다. 우리 국민이 그냥 일 잘해서 오늘날 이렇게 잘 산다 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북한은 대통령의 잘못이 없는데 북한 국민들이 잘못해서 지금 못 사는 걸까요?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 리더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밑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방향에 따라서 무엇을 노선으로 삼아서 무엇을 바라보고 등대와 같이 달려가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도자는 한 거 없다. 대통령은 아무것도 한 거 없다. 국민이 다 이랬다. 라는 말에는 100%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방향을 제시하는 시기마다 대한민국에 등장했던 그 위대한 지도자들이 그 위대한 대통령들이 방향을 잘 제시하고 올바른 길로 어쨌든 잘 이끌어갔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